입장료 0원. 눈물 채운 기부학. 병원 앞마당을 콘서트장으로 바꾼 김용빈이라는 제목이 처음 포털에 떠올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또 하나의 미담 소비. 연예인 이름 앞에 미라클이라는 단어 몇 개 붙여서 재생수를 올리려는 흔한 감동 기사쯤으로 생각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겨울밤 한 구석,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소망호스피스 병원 앞마당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런 피상적인 단어들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날것의 숨과 체온을 가진 장면이었다. 모든 것은 한 줄의 글과 한 장의 흔들린 사진에서 시작됐다. 오늘 병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말기 판정을 받고 매일 하늘만 바라보는 친구였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생각했습니다. 노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작은 기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수 김용빈. SNS 타임라인을 스쳐 지나가던 이 짧은 글은 얼어붙은 겨울 공기 속에 던져진 작은 성냥개비 한 개 같았다. 하얀 후드티를 입고 허름한 병원 복도에 기대찍은 셀카 속 김용빈의 뒤편으로 산소 호흡기를 찬 소년의 여벌굴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아 조금 흔들려 있었고 조명은 형편없었지만 그 흔들림과 어둠 때문에 오히려 화면 전체가 이상한 현실감을 품고 있었다. 기사 작성을 준비하던 연예부 기자는 모니터를 확대하며 중얼거렸다. 이거 일부러 흔들린 거야. 아니면 진짜 손이 떨린 거야. 댓글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진짜야. 병원 어딘지 아는 사람. 말기 환자들 돕겠다는 거지. 나도 후원할래. 나는 반응이 쏟아지는가 하면 또 쉬하는 거 아니야. 연예인들 자서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나는 냉소도 함께 따라붙었다. 그러나 수많은 문장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은 건 다른 문장이 아니었다. 제발 한 번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노래해주세요. 글을 올린 계정의 이름은 소망호스피스 간호사 민주였다. 그녀가 올린 두 번째 사진은 병원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앉아 기타를 품에 안은 채 마스크를 쓴 아이들 앞에서 조용히 노래하고 있는 김용빈의 옆모습을 담고 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모자를 눌러 쓰거나 수액줄에 손목이 묶인 채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만은 이상하게 맑고 반짝였다. 준비된 무대도, 조명도, 대본도 없는 공간, 간호사 한 명이 아이들의 체온을 수시로 확인하며 복도 가장자리를 오가는 동안 유일하게 울려 퍼진 건 기타 선율과 그의 목소리뿐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김용빈은 또 한 번 글을 올렸다. 오늘 밤 제 마음대로 소망호스피스 병원 앞마당에서 작은 미니 콘서트를 열겠습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어 주고 싶으신 분들께 자발적인 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부금은 말기 환자분들의 치료와 마지막 소원을 위해 쓰입니다. 준비된 것도, 알려진 것도, 약속된 방송도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함께해 주신다면 저는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장소 소망호스피스 병원 앞마당. 시간 오늘 밤 8시. 이 짧은 공지 하나가 오전 내내 조용하던 검색어, 그래프를 갑자기 치솟게 만들었다. 방송국 편집국에서는 진짜 이걸 취재해야 하냐는 회의가 열렸다. 연예인 자서는 너무 흔하다. 감동을 강요하는 그림으로 보일 수 있다. 나는 국장의 말에 젊은 기자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재단 이름 걸고 형식적으로 기부금만 던지는 행사가 아니에요. 병원 마당에서,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부르는 노래예요. 국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결국 짧게 말했다. 좋아. 카메라 한 대만 보내. 대신 감동을 만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담아와. 그렇게 해서 준비되지 않은 병원 앞마당으로 방송국 로고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작은 뉴스 카메라 한 대가 조용히 향했다. 소망호스피스 병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대형 병원이 아니었다. 유리 커튼홀도,
대리석 로비도 없이 오래된 상가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낮은 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복도는 조금 비좁았고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움직였으며 입구 옆 화분에는 누군가가 환자와 함께 심었다는 작은 나무가 겨울 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이 소박한 병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숨을 들이마신 무대처럼 조용히 떨고 있었다. 앞마당에는 하루 사이에 허겁지겁 빌려온 트러스 구조물이 서 있었고 작은 폐 스피커 2대가 덜컹거리는 전기줄에 매달린 듯 설치돼 있었다. 스태프들은 입김을 손바닥으로 불어가며 케이블을 정리했고 매니저 도우는 수십 번이나 휴대용 발전기 상태를 확인했다. 형, 진짜 방송사들한테 연락 안 한 거 맞죠? 이 정도면 기사도 꽤 날 텐데요. 도훈의 물음에 김용빈은 단추를 끝까지 채운 코트를 한번 만져본 뒤 짧게 웃었다. 일부러 안 불렀어. 오늘은 세상보다 먼저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거든. 그 한마디에 매니저의 표정이 잠시 무너졌다. 그는 무언가를 더 묻고 싶었지만 끝내 입술만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 시작 10분 전, 병원 앞마당은 이미 그의 예상을 훌쩍 넘어선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SNS에서 글을 보고 달려온 인근 주민들, 우연히 기사를 본 회사원들, 멀리서 응원봉을 들고 뛰어온 팬클럽 회원들, 병동에서 잠시 내려온 보호자들까지 각자의 사연을 안고 모인 얼굴들이 하나의 커다란 숨결로 엉켜 있었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인근 버스 정류장에는 병원 방향을 묻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어떤 이들은 이 추운 밤에 입장료도 없는 공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반신반의했지만 기부함이 놓일 작은 테이블 주변에는 벌써부터 조심스레 지갑을 꺼내보는 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기부함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소박한 플라스틱 상자 하나, 상자 옆에는 어설픈 손글씨로 말기 환자분들의 치료와 마지막 소원을 위해 사용됩니다라는 문장이 적힌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협찬사 로고도, 현수막도, 거창한 타이틀도 없었다. 그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이 상자는 사람들의 눈에 더 강렬하게 박혔다. 무대 옆에서 병원장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환자분들께 피해가 되진 않을까요? 그의 걱정에 김용빈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원장님,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도 너무 세게 안 쓸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드는 대신 조용히 올리는 노래로 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 병원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스피커에서 피드백 소리가 아주 작게 퍼져나갔지만 누구도 웃거나 야유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대는 TV에서 보던 화려한 콘서트와는 전혀 다른 규칙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을. 김용빈은 잠시 병원 건물 위쪽 창문들을 바라보았다. 커튼 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휠체어에 기대 앉은 아이가 보호자의 품에 안겨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켜고 첫 인사를 꺼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용빈입니다.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 건물 안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창문 너머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무대는 누구를 위해 준비됐을까요? 잠시 정적이 흐르던 사이 관객들 틈에서 한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환자들요. 훌쩍이는 숨소리가 함께 섞여 나왔다. 김용빈은 그 아이를 향해 눈을 맞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늘 이 무대는 말기 환자분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저 멀리서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분들.